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속쓰림과 더부룩함, 침물과 구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증상들이죠. 실제로 건강검진 때 위내시경을 받으면 위염이나 위장질환이 있다는 소리를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위장질환은 감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병원을 찾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인데요. 평소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불규칙한 식사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 모두 우리 위를 불편하게 하는 습관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연시 잦은 모임 그리고 회식 등으로 과식이나 과음하는 경우 많은데요. 요즘 또 위장질환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위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장질환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분들 오늘 속 시원히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위장질환에 대해 여러분께 친절한 상담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지병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연말연시 모임이 늘면서 과음이나 과식 많이들 하시는데요. 위가 참 괴로울 시기입니다. 오늘 위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위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는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음식을 1차적으로 기계적으로 부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믹스해서 그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소화가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1차적으로 그 음식물을 입에 씹어서 이제 씹은 상태로 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의 근육 운동에 의해서 음식이 좀 더 잘게 부서지고 전정부 방금 보시는 유문부 그 부분에서 부서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산과 효소를 그 위 자체에서 위 체부와 위 저부에서 분비가 돼서 음식물을 조금 더 소화 분해시키게 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진 음식물들이 음식물 성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3시간 정도 위 안에 머물게 되면서 믹스가 되게 되고, 그 다음 이것이 그 십이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에서는 따로 내인인자라는 것을 분비를 하게 돼서 비타민 B12라든지 철분 같은 것들이 소장에서 좀 더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위 자체에서 위산을 강하게 분비를 하여서 위 안에 pH 환경을 1에서 2 정도 유지하여서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음과 과식이 흔한 한국인들 속쓰림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가 이렇게 쓰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들과 관련 있는 장기들은 크게 식도와 위, 십이장 요 3가지 장기를 먼저 대표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위염, 이런 십이장궤양 이런 것들이 보통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속쓰림과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복부 불편감, 흉부 자결감, 구역구토, 명치끝 통증, 그리고 모관 이물감 등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은 위염 진단을 많이 받게 되겠죠. 네. 속이 불편하면 참기 힘든 구토 증상에 신물이 나기도 합니다. 식사도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밖에 또 위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우리가 내시경 검사상 그 위염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염을 진단받을 때 우리가 위점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에서는 거의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가볍게는 그렇게도 지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심한 복통이라든지 체중 감소 같은 이런 심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위장 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염증이 생겨도 증상이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위불편감, 심하부 통증, 복부 팽감들이 이렇게 오심열감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내시경상에서도 위염이나 위궤양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비궤양성 소화불량 또는 기능성 소화장애 이렇게 불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염이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볼 때 그 원인은 크게 한 서너 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식사 습관, 또 식사 종류, 약 여부, 투약 경로 여부, 그 다음에 우리가 헬리코박터균 들어보셨죠? 네, 요거 네 가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음료, 또 술, 담배, 또 그리고 어르신들 많이 드시는 우리 해열 진통제 계열들, 아스피린, 골다공증 약물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헬리코박터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그런 헬리코박터균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 이 감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우리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 사람들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한 90%까지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보통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자체는 그 위에 내는 강한 상성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이제 진화가 된 이런 세균인데, 이제 이게 입에서 입으로 많이 전달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 식습관 문화가 같이 술잔을 돌린다든지, 네. 같은 그릇에 숟가락을 넣는다든지, 또 이유식을 씹어서 먹인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감염이 되겠습니다. 네, 술잔을 돌리는 문화도 그렇고 아기 음식을 어른들에게 꼭꼭 씹어서 주는 문화도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염도 급성과 또 만성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더 살펴보죠. 먼저 급성 위염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보통 이제 우리 위염이라는 것이 그 작은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증에 의해서 위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급성위염이란 위점막의 급성 염증 등 질환이고, 위산의 증가와 그다음에 위점막 혈류의 감소, 그리고 점막에 부착된 점맥층의 파괴, 또 상피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등이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 그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알코올 등과 같은 것들이 위점막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있죠. 뭐 외상이라든지 화상, 또 폐렴과 같은 이런 감염증이 심해졌을 때 폐혈증이 돌게 되면은 위점막으로 혈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연히 우리가 이제 위궤양이 많이 생기게 돼요. 네. 이때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점막의 부종과 점상출혈이 관찰이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위점막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정상적인 위는 저렇게 이제 옅은 오렌지 색깔, 균일한 색조를 관찰한 것이 저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위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약제에 의한 급성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증에 의해서 위점막의 부종,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보실 수가 있고, 우리 회 드시잖아요. 네. 회 좋아하시는데 간혹가다 회에서 고래회충이라 하죠. 아니사키스증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제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실수로 이제 강산 같은 걸 이제 먹게 됐을 때 위점막이 급하게 저렇게 괴사가 일어나는, 그 괴사와 또 출혈이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성 위염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네, 이것도 준비된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 만성 위염은 아까 정상 위와 달리 위벽이 얇아져 생기는 위축성 위염과 또 담즙, 우리 쓸개즙이라 하죠. 이게 이제 역류돼서 생기는 담즙 역류성 위염,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타낼 수 있고요. 네. 그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보통 우리가 만성 위염이랄 때 만성 표재성 위염, 위점막 표면이 약간 이제 만성적으로 저렇게 붉게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표재성 위염이라 하고요. 두 번째라 우리가 종합검진, 우리가 검진을 받을 때 많이 나타나는 만성 위축성 위염. 자, 보면 혈관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죠. 마치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됐을 때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위벽도 저렇게 점막이 얇아져서 혈관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장상피화성이라는 것이 밑에 보이시는데, 네.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하얗게 조약돌처럼 점막에 결절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위암으로 바뀌는 전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평소 속이 쓰리다거나 위 통증이 있는 것은 우리 몸이 빨리 치료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오늘 2대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걸려온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떻게 이상 있으신가요? 제가 네. 작년 12월 달에 당도암을 수술을 했거든요. 네. 담당 수술해가지고 5월 달에 이인의 식행을 받았거든요. 네. 대장하고 이인의 식행을 받았는데 예. 그때 대장은 아무 이상 없고 이에서 조금 피 같은 게 핏빛이 조금 비친다고 이래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약을 안 드시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가 보니까 속이 썰려요, 대기. 그래서 썰려서 약을 먹으면은 괜찮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은 또 썰림이 오고 이래요. 네. 그럼 약을 하여튼 병원에 지금 먹으면은 먹고 또 한 일주일이고 이래 안 먹고 이래 있으면 괜찮은데 또 한 열흘 지내고 나면 또 썰리고 이래갖고 그래서 전화 드렸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수술 받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으셨습니까? 수술 받기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약을 안 주시더라고. 약 안 먹어도 된다고. 보통은 환자분께서 증상이 없으실 땐 저희가 약 처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아까 담도암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 담도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위 밑에 12지장이라는 곳에서 우리 쓸개즙이 이제 빠지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예. 그쪽 부분 아마 손을 많이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부 위장관 쪽에 구조적으로 약간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원래는 쓸개즙이 12지장 밑으로 빠져야 돼요. 밑으로 음식하고 미스가 됐을 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아마 쓸개를 제거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위 쓸개에서 보관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넘어가면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내려가죠. 하면서 빈속에도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역류가 돼서 위벽에 쌓이면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역류가 되면서 이 점막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마 쓰리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증상이 있으면 약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위장 치료제는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크게 인체에 많이 이제 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습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밥 먹고 바로 눕는다든지 특히 간식 같은 걸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음식 먹는 양을 조금 약간 이제 한 번에 먹는 양을 좀 과식하지 않도록 본인이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럼 12지 개양이 있으면은 괜히 하루에 또 보니까 까맣게 나와서 또 나온 적이 있더만 그 다음날 괜찮던데. 변이 검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무조건 검게 나왔다 해서 출혈이라 보시면 안 되고 쓸개즙이 조금 이제 소화가 좀 덜 돼가지고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먹는 음식들 있죠. 우리가 이제 한약재라든지 철분제 같은 거 먹어도 음식 변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박사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잠깐 아침에 이 방송을 보다가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네. 제가 위암 수술을 지금 3년차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같은데 네. 병원에서는 3개월마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아침으로 일어나서 이래 보면 어떤 날은 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끔 또 약간 이 목에서 약간 징트름 날 정도의 약간 이제 불쾌감이 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느끼는데. 네. 그게 이제 저녁으로 내가 이 식사를 딱 할 적에 조금 안 좋은 이런 부분 고구마나 조금 이제 좀 밀감이나 이 부분을 이래 조금 먹고 이래 하면은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하는 걸 약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크게 이상이
있는지. 보통 그 증상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증상들은 굳이 수술을 안 하시라도 일반인들도 많은 그렇게 증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그 말씀하신 증상은 아마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을 하시려면 이제 환자분께서 아마 얼마 전에 위암술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좀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식후에 바로 눕는다든지 그리고 카페인이나 이렇게 빈속에 뭔가를 이제 자꾸 간식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또 음식 양이 좀 조절이 안 돼서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식도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음식에 특별히 이제 속쓰림이나 아까 목 안에 이물감 같은 거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그런 게 심하다 싶으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회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하시면 약 조금 드셔도 어제 지금 약 드시겠지만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자주로 먹진 않았는데, 가루. 예,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루 음식 같은 거 있죠. 네. 라면을 라면도 내가 잘 먹진 않았는데, 가끔 이런 먹으면 새벽알로 속이 썰어요. 새벽에. 새벽에 속이 썰이고. 네. 또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내가 잘 먹진 않았는데, 가끔 먹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속이 썰이고. 옛날에 한번 큰 병원에 가서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게 그래고 한약을 먹고 이래가 많이 좋아지는데 요즘 또 새벽에 속이 썰어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저희 진료실에 들어와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려 한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명확하게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이 특별히 위장에 들어가서 더 속이 쓰릴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설사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분들은 쌀 음식 위주로 아마 그렇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조금 더 그렇다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죠. 만약에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음식이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런 건 좀 회피를 하시는 게 좋고 새벽에 자꾸 썰이신 그 부분도 내시경 검사를 좀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빈속에 공복에 속이 쓰릴 때는 보통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십이장염증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빈속에. 네. 밥 먹고 바로 아프면은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염증이 있다고 좀 보는데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검사 안 받아보셔서 오래되셨으면 한번 받아보시고. 네, 작년인가 괜찮다 하더라고요. 네. 내시경을 한번 했는데 이는. 네. 그런데 하루 새벽에 올 초에 여름에 하루 새벽에 속이 많이 썰어서 한의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십이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약을 먹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근데 요즘 와서 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있으면 약물 치료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든 하시고 네. 그 위장 관계된 약들은 조금 장기간 복용하셔도 크게 이렇게 몸에 많이 무리는 안 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선생님 네. 물어보고 장탁을 먹으면 어떨까요? 양파요? 장탁이라고 하는 위장약 아니십니까? 잔탕요? 네.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항상 검사를 중기적으로 좀 받고 드십시오. 왜냐하면은 안 아픈 것들이 지나가게 큰 병을 좀 키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 거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이장은 내시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내시경 할 때 12장까지 봅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지병훈 선생님 모시고 위장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염이 있으면 나중에 위암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아까 우리 상담 전화 받으면서 이제 여기 말씀 좀 드렸는데 아까 요 바로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위염이 바로 이제 위암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 이제 흔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랬듯이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장상피화생으로 변하고 이 장상피화생이 이제 나중에 이형성이라는 과정을 거쳐 선종이라는 걸로 변해요. 네. 그 선종이 나중에 우리 말하는 위암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요것들을 아까 장상피화생을 우리가 전암성 병변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선종과 위암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연간 한 0.5%, 1% 된다고 제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 검진을 한 2년 정도에 우리 국가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40세 이상에 이제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는 보통 제가 1년 정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한 6개월에서 3개월마다 보시는 분도 또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일단 별건 이제 0.5% 확률이 뭐 별건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는 저런 경우에는 좀 저희가 담당 선생님께 해서 좀 자주 받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더라도 위염이 위암을 생길 가능성을 좀 높인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위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염 치료는 이제 일단 병원 오시면 먹는 약이 있겠죠. 보통 위산분비 억제제나 위점막 보호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보다는 먼저 위염을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염을 일으킬 만한 본인들의 이제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개인차가 딱 있습니다. 개인차가. 위염을 일으키는 음식이 위암을 일으키는 음식과 비슷합니다. 네. 그 짜고 매운 음식이라든지 상한 음식, 특히 상한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가공된 음식 있죠. 햄, 치즈가 햄이나 소세지류, 또 음식물에 첨가된 감미료, 방부제 이런 것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발색제로 많이 쓰는 질산염 같은 경우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짠 음식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한 4-5배 높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좀 위암이 많거든요. 이제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또 신선한 육류 이렇게 드시는 게 항상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게 이제 위염과 위암을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담배 흡연자들은 보통 1.5에서 2.5배 정도 위암 발생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 위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장 증상이 너무 불편하시면 약물 치료는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제 위험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셔서 약물 선택하고 치료 기간도 결정을 좀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같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없이 이제 약국에서 아까 잔탁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약만 자꾸 드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계열제제, 켈포스 같은 이런 계열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데 그건 잠깐 안 아프게 해주는 어떤 진통을 억제해주는 역할일 뿐이지 그 자체가 위를 치료를 해준다든지 정말 보호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복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 방문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요. 또 위염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모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이제 치료를 안 하고요. 실제로 내시경 우리가 검진을 받아보시면 우리나라 분들 40세 이상인 분 중에 위염식도염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증상 없으면 이제 치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성 위축성 위염 이런 경우에는 만성이기 때문에 어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이 시간 위장 질환에 대해 자세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한 통의 전화 걸려왔습니다. 상담해보죠.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여보세요? 아침으로 한 4시 사이에 5시 그 사이에 일어나면 그만 숨을 못 쉬고 막 배가 뜬가에 딱 붙는 거매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방울 먹으면 패는 줄 알아도 또 그렇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속이 쓰리고 좀 미식겁고 그리고 자꾸 미식고 옵니다. 미식겁고 그리고 못 먹어서 뭐
물이라도 한 발 묵어 놓으면은 또 아침이 되면 깔아지고 그리고 밥을 못 먹고 그리 안 좋습니다. 그리 속이 쓰리고 속이 비가 약하고 뭐 이래 쬐게 묵으면 자꾸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 지금 현재 다른 약 드시는 거 있으십니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예, 뭐 당뇨 약은 먹고 고지혈증 약 먹고 그렇습니다. 뭐 진통제라든지 하루에 약 몇 알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하루 2개 먹네. 아, 당은 안 먹고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하고. 2알 드시고요. 예. 뭐 밤에 식사를 좀 저녁에 늦게 하진 않으십니까? 예, 주로 일찍이 먹는 셈입니다.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검사는 언제 해보셨어요? 위내시경? 10월 25일 날요. 저 고대 가서 내시경 하니까 그 백에 가서 뭐 그런 게 한 종양이 붙었다 해서 뭐 한 3, 4년 전에 그게 붙었다 해서 그걸로 예사를 적어내뒀다가 이제 10월 달에 25일 날 가서 했는데 네. 그거는 뭐 별 차는 넘다 크고 거기 크지도 않고 그건 없는 걸로 세고 살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그 초음파 내시경을 했지에 네. 그날 또 두 번을 네. 그랬더니 그것도 봐도 그리 특별한 게 아닌게나 걱정 하지 말고 괜찮은 게나 매 사나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검사해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없는가 세고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듣기로는 위 점막하 종양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아프진 않으신 겁니다. 아픈 건 아니시고 아마도 어머님 진단받기 전에는 괜찮으셨죠? 아니 그 전에도 장 좀 맹키크지 안 좋아가지고 장 위장약을 한 번씩 먹습니다. 근데 그 진단받고 나서 좀 더 아프지 않던가요, 어머니? 그런데 이참에 대기 아프기는 한 2주일 됐는데 하루 새벽에 자고 나니까 밤에 배에서 이렇게 물총 같은 게 쭉 올라오더니 목에 올라오더니 목에 물이 또막 맥힌 거 매려면서 사람이 깔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퍼진 거 매려면서 지 턱고 그러더니 이제 안 돼서 정신만을 갖고 와서 그걸 조금 먹으니까 애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밥을 한 숟가락 먹고 그랬기에 그런 뒤로는 자꾸 이러네요. 어머님, 제가 볼 때 그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심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아까 진단받았던 그 점막하 종양은 지금 그 증상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숨이 찰 정도면 어머니 위장 질환이 아니고 심장이라든지 폐 같은 거 요즘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혹시 협심증이나 있는지 혈압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그 지금 올해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심장병 관련해 78입니다. 네, 그 심장병 같은 경우도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병 방문하셔서 위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심장이나 폐 같은 것도 검사를 좀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이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위장 질환에 대해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회사에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네. 내시경을 했는데 그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어디 부분인 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추적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뭐 내시경 초음파인가 그걸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갖고 몇 개월 전에 거기 또 이제 집으로 이제 서류가 날아와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지금 그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어떻게 그게 추적 검사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래 하면 초음파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점막하 종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는 위 표면 점막은 정상인데 그 점막 밑에 점막 하층 그쪽에서 기원하는 종양 성분들이 있거든요. 육안적으로는 좀 볼록 튀어나와서 근데 그거는 조직 검사로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1cm 미만이면은 저희가 경과 관찰 하기도 하지만 모양이 안 좋거나 크기가 1cm 이상일 때는 반드시 그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게 아니라 즉시 그냥 가서 빨리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그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고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내시경 끝에 그 이제 초음파 탐침자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속쓰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속쓰림의 원인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정확한 검사가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위 내시경을 많이들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시경 검사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입에서 항문까지 모두 관찰 가능하고요. 네. 그중에서 위내시경은 입에서 식도, 위, 십이지장 부위까지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과거에 많이 쓰던 위장 조영 촬영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건 조영제를 입에 마신 후에 엑스레이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보다는 많이 편리하긴 하지만 정확도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기 위암이라든지 표재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표면이 평평하고 색깔 변화만 있기 때문에 그 조영제를 먹고 사진 찍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위장 촬영을 해도 잘 이제 이상 소견이 보이면 다시 또 내시경을 해야 되는 2번 검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그냥 위내시경 검사로 바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위내시경 검사는 매년 받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일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위내시경 검사의 장점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위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도 즉시 조직 검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뭐 크기가 크지 않으면 즉시 또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내시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 내시경, 진단적 내시경 말고 치료 내시경이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생선가시나 이물질이 걸렸거나 이럴 때는 제거할 수 있고 위장관이 출혈했을 때는 또 내시경을 위해서 지혈을 많이 하죠. 수술까지 필요 없고요. 또 용종이나 선종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제거해서 우리가 암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 위암 검진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해서 조기암 진단율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암도 그 사이즈도 작고 침윤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시경으로 다 오려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위내시경 검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하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검사가 깨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고통이 없어서 참 좋은데요. 반면에 수면 내시경을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아서 한 번쯤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수면 유도 약물을 통해서 통증과 불안한 마음을 사실 없애고 편하게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물을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 자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면이 아닙니다. 의식화 진정 내시경이라고 해서 의식은 깨어 있고 이제 그 불편함을 조금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네.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는 조금 편리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수면이 사실 아닙니다. 네. 의식은 깨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 대부분은 약을 이제 강하게 쓰지 않습니다. 약 자체도 비교적 안전한 그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소량 저희가 쓰기 때문에 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심장이나 폐기능 문제 있을 때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이제 더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면 내시경을 준비했더라도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미리 또 심장과 폐기능을 감시하는 장치를 달고 산소를 투여하고 이제 검사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 약물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시겠다면 아마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약간 금주를 좀 하셔서 방문하시는 게 환자분께 많이 안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약주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잘 안 되고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기억을 못하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셔서 내시경을 검사들을 뺀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술을 가급적 이제 수면 내시경 계획이 잡혔으면 적어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술을 좀 끊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도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데요. 하지만 이 밖에 다른 위장 질환들도 발견할 수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위장 질환 같은 경우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관찰한 위내시경뿐만 아니라 식도나 십이장 모두 관찰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을 진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준비된 그림 천천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식도 질환 보시면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으면 바이러스 식도염이나 진균성 식도염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네. 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궤양, 이제 우리 전형적인 위궤양의 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점막 하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하얗게 점막 하층 표면이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위암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인데 크게 조기암이라 해서 점막 하층까지 내려가지 않은 표면만 있는 저런 조기암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왼쪽 네. 그림.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진행성 위암이 돼서 이제 저렇게 이제 위점막이 여러 가지 침범을 해가지고 위표면 불규칙하고 요철도 좀 심하고 색조 변화도 있고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림 좀 부탁드립니다. 네, 12지장인데요. 보시는데 12지장 기강도 마찬가지로 점막 하층이 이제 벗겨져서 하얗게 노출이 되어 있죠. 왼쪽 그림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지장 유두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쓸개즙이 나오는 구멍이 12지장에 있거든요. 이제 그 주변에 그 유두라고 하는데 유두에 이렇게 선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도 이제 보고 빨리 발견해서 좀 추가적인 정밀 검사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많이들 받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위장 질환에 대해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가 그냥 이렇게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네.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소화가 안 되면 등이 다 아파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 괜찮은데 누워서 자지를 못하겠어요. 아파서. 네.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속 쓰리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등 가죽이 아파가지고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근데 내시경을 받았는데 이 염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혹시 음식물 소화는 잘 되십니까? 잘 드세요? 네, 먹는 거는 잘 먹어요. 잘 드시고. 그런 네. 증상들이 얼마 전부터 있었습니까? 저 한 3년 되지 싶어요. 네. 현재 지금 특별히 드신 약 있습니까? 혈압이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올해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시나요? 61예요. 60안 하시고. 네. 3년 전에 특별한 그리 아플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저기 요로 결석이 있거든요. 네. 그거 때문에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요로 결석이 있다 가고 근데 작년에 요로 결석 그거 하러 가니까 심장이 조금 안 좋다고 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아픈 증상이 얼마나 가시죠? 한번 되시면 아픈 증상이 거기에 한 하루 종일 계속 계셨습니까? 잠깐 왔다 갔다. 예. 아니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이에요? 4시간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음식물 소화도 잘 하시고 내시경상 특별한 문제도 없으시다 하면은 네, 위험만 약간. 뭐 혹시 이제 꼭 관련된 주변 장기들도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간 쪽이라든지 대상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대장 검사를 다 했거든요. 다 이상 없으시죠? 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심리적인 원인, 심리성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가능성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뭔가 심리적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최근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벤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자주 다니시는 병원 있으신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약물 조절을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급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진짜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듯이 다 오픈해서 상의를 다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제 풀어놓고 이제 서로 상담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로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특정 인자 때문에 특정 일이 있으면 좀 더 심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단순히 위장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쪽은.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이가 이렇게 답답한데 그러면 등도 아플 수가 있는가요? 네, 너무 아프면 그렇게 아플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 계속 아파요. 근데 아마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전문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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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네, 오늘 전화. 그랬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지병훈 선생님 모시고 위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위암의 조기 발견 때문일 텐데요. 위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위암이라고 하면은 위에 생기는 모든 암 종류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네. 가장 흔한 경우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장상피화생으로 인해서 선종으로 변해서 위암이 생기는 위선암이 가장 흔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림프 조직에 생기는 림프종이라든지 그 위신경이나 근육 조직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종양, 그리고 뭐 육종,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 내부 위암 등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 위암이라면 우리가 위선암을 얘기합니다. 위선암은 위 점막표층에서 생겨나서 점점 커지면서 혹이나 궤양을 만들면서 위벽을 깊이 침범하면서 진행하는데요. 보통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주위나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벽을 침범한 정도에 따라서 조기위암과 아까 진행성 위암을 나누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위암이 오랫동안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이 발병률이 높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말씀하신 대로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위암 발생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도 보시면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위암 발생 빈도가 이제 다른 암종에 비해서 가장 높다고 이제 보고돼 있고, 여자분들도 네 번째로 높은 데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은 토탈에서 다 1위 발생률이 이제 1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2012년 암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암이 20만 4천 건이 되는데 그중에 위암이 3만 1,000건입니다. 13.8% 차지하고요. 연령별로는 60대가 한 27%, 70대 26%, 50대가 23% 정도 걸린다고 됩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한 2.1배 많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요 암종별 사망률을 봐도 이제 폐암, 간암 다음으로 위암이 8,917명이 보고가 돼 있죠.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한 해 7만 6천 명 정도 이제 2014년 기준으로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위암으로 돌아가신다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위암은 조기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 위암은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 정도 이제 제가 분류하게 되는데, 네. 진행 정도에 따른 5년 생존율을 확인하면 1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생존을 하세요. 검진하셔서 빨리 발견만 하면은 빨리 장기간 생존하실 수 있고요. 네. 2기 같은 경우는 70%, 3기 같은 경우는 30%, 4기는 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가 있는 조기 위암의 경우에도 전이가 없는 조기암 경우에는 거의 95% 완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다고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또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꼭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이 초기 증상이 혹시 자각할 수 있을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예, 조기에 발생한 암들은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증상만으로는 저희가 위암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증상만으로도 또 위염과 유궤양 이렇게 위암을 다 구별할 수도 없고요. 네.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위암은 조기암의 경우는 증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기암에 나타난 증상도 암 표면에 생긴 염증이나 궤양 때문에 생긴 염증이지 암 자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진행성 위암에 생기는 증상도 대부분은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위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신경이 둔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기 위암인데도 진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든지 지속적으로 구토가 나온다든지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든지 이제 대변이 검고 혈변이 나온다, 뭐 이런 빈혈이 지속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미 좀 진행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꼭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장 질환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 하지 마시고 그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조금 반복된다 그러면 검사를 조금
받으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2년마다 하시는 걸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위암이 가능성이 높은 만성 위축성 유염이나 장상피화적인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 그리고 가족 중에 위암이 있었던 가족력 있는 경우에도 조금 자주 검사를 받는 게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위험 신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이유 없이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구토가 나오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대변이 검게 나오고 빈혈이 좀 오래 지속되면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기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한 위암. 그래서 위 내시경은 이 위암의 방어 파수꾼이라고도 불립니다. 위가 너무 불편하다는 분들 그리고 위 내시경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요. 네. 위 내시경 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선생님 소견이 미란성 위염이라고 나왔고요.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조직검사상에 그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헬리코박터 균이 그 위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고 연구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우리가 단지 미란성 위염뿐만 아니라 위궤양, 만성 위염 또 궤양이나 위염 없이 생기는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소요는 정상인데 심하게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 증상이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부분이 헬리코박터균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돼 있고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하면은 재균을 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더라 이런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리코박터균은 네. 이래 뭐 옮기거나 뭐 그런 거는 옮기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입에도 살거든요. 함식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감염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식사 문화가 술잔을 서로 돌린다든지 아까 같은 국거리에서 숟가락 넣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애기들 유식도 씹어 먹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으로 많이 옮기게 되죠. 가급적이면 국을 좀 따로 드시고요. 술잔도 돌리지 마시고 애기들 유식도 숟가락 다 떠먹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요. 네. 그거 이제 약을 일주일 복용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재검사를 받아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일주일 먹은 약으로 그 헬리코박터균이 죽나 안 죽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 약이 좀 많으실 거예요. 항생제가 2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위궤양 치료제, 위염 치료제가 하나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치료 확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90% 이상이었는데 요새는 그 항생제가 내성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도 자꾸 내성균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80%가 안 돼요. 요즘 치료를 해보면 80%가 한 70% 정도 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치료를 해보면. 그래서 안 되면 한 번 더 치료해야 된다. 한두 번 정도 더 반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그렇게 원래 입이 씹고 그렇게 약이 그렇죠.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항생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제가 설명드리는데 많은 한 20-30% 경우에 있어서도 저도 먹어봤는데 입맛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입맛 떨어지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심하게 복통 호선하신 분도 있고요. 가볍게 설사 변비나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지병훈 선생님 모시고 위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장질환들의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예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연과 금주, 특별히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에 폭음이나 폭식, 과식이었다면 적당히 양으로 좀 줄이시고 좀 덜 짜게, 덜 맵게, 또 탄 음식은 좀 피하시고 가공식품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소염진통제나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이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끊는 것이 좋고요.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을 발생을 줄일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약물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주치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예전에 궤양에서 이제 출혈한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지병훈 전문의 모시고 위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어주셨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평균 수명 이미 이제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봤을 때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어떤 종류이든 암이 하나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위암은 2012년 통계로 보면은 전체 암 발생의 13%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연말연시 잦은 모임이나 술자리 등으로 후유증 겪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연시 후유증을 예방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숙면을 취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갖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